국내 최초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28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 없이 호스트로만 테니스 치고 있는 레딕입니다. 오늘도 찬더러님, 솔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더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의 MT 따라가기 1인자 솔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아주 즐거우셨더라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강릉에 MT를 네네네. 다녀왔는데 네네네. 정말 아는 사람은 호스트밖에 없었고 그래요? 다 되게 친해 모르는 보이던데.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좀 제가 또 이렇게 마냥 사람들이랑 마냥 친해지지 않거든요. 요즘 약간 낯을 좀 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저녁에 게임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무슨 게임 하셨나요? 마피아 했습니다. 마피아. 네. 마피아 제가 잘 고전이죠? 클래식?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네. 욕을 좀 먹었습니다. 잘 못하셔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머리가 안 좋아서 마피아를 잘 못합니다. 찬더러님도 저희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죠? 네. 바로 찬더러 오픈 채팅방 강퇴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퇴당하서. 네, 강퇴를 당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혼자 외롭게 네. 단식 이제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갑자기 강퇴를 당했어요, 제가.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던 중 네네.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과연. 근데 내가 그 공지사항이 예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방장님께서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한 거죠. 뭘? 근데 하도 이제 올해 계속 난 이제 그걸 모르고 강퇴당한 거를 딱 보고 뭐지 해서 내가 뭘 공지를 안 지킨 게 있나 봤더니 한글 닉네임으로 변경했었어야 됐어요. 한글 닉네임.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닉네임으로 그 전에 처음에는 닉네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찬더러라 써놨는데 네. 그게 이제 하도 그 방에 광고성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광고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지를 정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모른 채로 있다가 강퇴 당하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래서 강퇴를 당했구나. 그래서 그 단식방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단식방에 다시 못 들어가셨나요? 내보내기를 당해져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한번 내보내기 당하면 그 방장이 이게 그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해지를 시켜줘야 되고 네.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내보내기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고 떠요. 처음에는 저는 실수시지 않을까. 왜냐면 잘못 눌러서 나갔나. 찬더러님은 이게 광고 같은 거는 당연히 안 하시는 분이고 네네. 그 방을 누구보다 그 목적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네. 분인데 네네. 찬더러님 없으면 방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 자주 올리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어떡해요? 이제 단식 모집 어디서 합니까?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네. 조용히 개인톡이 옵니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 왜 아. 강퇴당했냐.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서 찾아봤어요. 네. 봤는데 이제 이런 걸 캡처해서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괜히 제가 불만을 말했다. 저도 강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핸드폰을 조용히 켜가지고 네. 그 단식방에 잠입을 합니다. 아이디 더 테니스로 딱 해갖고 들어간 다음에 방장님 죄송한데 네. 찬드러님이라고 제 지인인데 네. 그분이 여기 그 숙지를 실수하셔가지고 네. 나가지신 것 같다. 네.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내가 더 테니스 소리군요. 아이디로 진짜 네. 한 4줄을 제가 길게 썼습니다. 네. 저도 강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방장님께서 이제 실수를 인지를 하시고 네. 바로 이제 해결해 주셔서 다시 들어오셨다는. 네. 아주 너그러우신 방장님이시군요. 네, 방장님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읍소를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네, 결국엔 그렇게 해서 살았다. 살았다. 진짜 산식 테니스 매니아 방장님 감사합니다. 네.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네, 찬더러. 살아났고 네. 이제 아이디도 그 닉네임 한글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찬더러. 아니 아닙니다. 찬더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다시 다른 닉네임인데 아. 보시면 근데 그 누가 봐도 전주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아. 포맷이 있어요. 그 올리는 포맷이 그대로기 때문에 네. 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아이디가 누가 봐도 이거는 찬더러다 알 수밖에 없는 아이디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 이제 게스트와 괴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테니스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뭐 DC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MLB 파크? 네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만약에 그런 게 테니스에 있다면 제가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스매시 익명 게시판에는 괴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핫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스매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거의 안 그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솔리님께서도 게스트 많이 나가시고 네네. 또 클럽은 아직 없으시죠? 아니, 저 클럽 있어요. 있으세요? 평일 저녁에. 네, 그 네. 클럽 있으신 분도 있고 저희는 이제 완전 호스트로만 이제 하기 때문에 게스트라는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 호스트의 갑질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가봤더니 한 코트에 8명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스트님께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예의 없이 메시지 보내는 분들을 괴스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메시지를 보낼 때 잘 있나요?
이렇게 잠깐 자기소개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그런 자리 거, 예, 있나요? 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뭐 잘 있다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답장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분들을 괴스트라고 한답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네요. 이게 약간 테니스 신조어 같은 느낌인데 네. 테니스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네요. 괴스트.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더 괴스트. 테니스에서 잘 알아두도록 정보 하나 하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괴스트요. 괴스트. 괴스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네. 다양한 오늘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 세계 테니스 대회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토크. 지난주에는 롤랑가로스 결산을 해보았는데요. 테니스 투어 시즌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클레이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잔디코트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저희 테니스 토크에서는 마무리된 대회 2개와 진행 중인 대회 2개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회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요. 코트 표면에 따라 시즌이 나눠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테니스 대회는 크게 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을 시작으로 하드코트 시즌, 얼마 전 마무리된 롤랑가로스의 클레이 코트 시즌, 윈블던의 잔디코트 시즌과 역시 US 오픈 앞뒤로 하드코트 시즌이 나눠집니다. 롤랑가로스가 끝났기 때문에 잔디코트 시즌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에게 잔디코트 시즌은 꽤나 까다로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천연 잔디 테니스장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9개가 있는 마스터스 시리즈에서도 잔디코트 대회가 없고요. 그나마 좀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6개의 ATP 투어입니다. 저희가 잔디코트장에서 공을 쳐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윈블던 인조잔디라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네. 그때 한번 엄청 웃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잔디 이꼴 저한테는 인조잔디인데 네네. 우리나라처럼 잔디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할지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그 잠깐 드릴 말씀이 네네. 있는데 네. 그 이 얘기가 그 비슷한 얘기가 얼마 전에 코치님이랑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네.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인조 잔디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 우리나라는 잔디 코트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여기 우정산 테니스장 잔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네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야, 그거는 인조 잔디고. 네, 어떻게 훈련을 하죠? 테니스라는 종목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코트 표면의 바운드에 따라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잔디 같은 경우는 공이 거의 튀지 않고 앞으로 깔려 들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트 표면에 비해 더 많은 적응이 필요한데요. 유럽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선수가 잔디 코트 훈련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의 정답은 네. 이제 여기 사진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네. 하드코트 위에다가 그 모내기 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 그 잔디를 그러니까 조그맣게 심어놓은 모내기 판을 올려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코치님이 공을 쳐주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왜 서브 연습, 그러니까 리턴 리턴. 코칭을 받을 때도 네네. 네. 서비스 라인에서 코치님이 이렇게 쳐주면 그걸 리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공을 세게 쳐주면서 그 잔디의 바운드를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 코트가 그만큼 적응 훈련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적응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ATP 대회에 많은 수의 그 상위 랭커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대회는 슈투트가르트 오픈입니다. 이 대회는 2022년부터 명품 브랜드죠. 휴고보스가 후원을 해서 보스 오픈이라고 또 부르고요. ATP 등급은 250입니다. 이 대회가 그 전에는 메르세데스컵 이렇게 벤츠에서 불렸었죠. 이제 후원하는 이제 대회죠. 후원사가 바뀌어서 이제 휴고 보스에서 후원을 해서 보스 오픈이라고 불립니다. 이 대회가 지금 잔디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가 되었지만 2015년까지는 클레이 코트 대회였습니다. 2011년에는 후안 칼로스 페레로가 우승을 했었고 2005년에는 나달이 무려 19살의 나이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레딩님이 말씀하신 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회는 어떤 선수들이 나왔나요? 네, 보통 ATP 250 대회 같은 경우는 상위 랭커들이 거의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상금도 워낙 적고 그 포인트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대회는 엄청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앤디 머레이, 벤 쉘튼, 샤포발로프, 무세티, 부블릭 이 출전을 했고요. 네. 오랜만에 윈블던 2021 준우승자
마테오 베레티니도 출전을 했습니다. 베레티니는 이 대회에서 2019년과 2022년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히 잔디코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대회 250등급의 작은 그렇죠. 대회지만 잔디코트의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회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승전은 영국의 잭 드레이퍼와 마테오 베레티니가 맞붙었죠. 그렇습니다. 잭 드레이퍼는 미국의 티아포와 브랜든 나카시마를 꺾고 결승에 올랐고요. 베레티니는 샤포 발로프와 무세티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보스오픈 결승전 베레티니와 잭 드레이퍼 선수의 결승전을 리뷰 잠깐 해드리자면요. 1세트 게임 스코어 1대2에서 드레이퍼 선수가 더블 폴트로 브레이크를 이제 내주게 됐고요. 이 포인트를 잘 지켜와서 결과적으로 1세트는 베레티니 선수가 6대3으로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1세트를 가만히 보자면 자신감이 정말 넘치는 강력한 스트로크로 베레티니가 1세트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트로 넘어와서요. 팽팽한 샷 대결이 6대6까지 이어졌고요. 네. 타이브레이크에서 드레이퍼가 한 끗 차이의 승부로 7대5로 승리하면서 2세트는 게임 스코어 7대6으로 드레이퍼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드레이퍼 선수의 한 번씩 나오는 드랍샷이 적중이 되면서 2세트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3세트 3대3에서 잭 드레이퍼 선수와 잭 드레이퍼 선수가 연속적인 2개의 백핸드 위너를 만들면서 베레티니 선수에게 브레이크를 가져왔고요. 5대4에서 서브 에이스로 러브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드레이퍼 선수가 3세트까지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드레이퍼 선수는 커리어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더운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강력한 샷 대결을 볼 수 있었던 멋진 경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잔디코트에서 우승을 영국인이 해서 영국 팬들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잭 드레이퍼는 양손잡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네, 일단 영국인들에게 윈블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앤디 머레이가 윈블던 우승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심지어 기사자기까지 받게 되어서 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앤디 머레이에게 썰 앤디라고 썰을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잭 드레이퍼가 이번에 윈블던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잭 드레이퍼라는 선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 KTA가 있잖아요. 네. 대한 테니스 협회가 있는데 영국에서도 테니스 협회가 있는데 그 테니스 협회에서 키우는 선수가 잭 드레이퍼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컸고요. 일단 잭 드레이퍼는요 오른손잡이입니다. 원래 자기가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포핸드를 왼손으로 칩니다. 그다음 백핸드는 이제 역시 오른손 그러니까 투핸드 양손 백핸드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포핸드를 두 개를 다 갖고 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주 특별한 선수죠. 보통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치는 경우는 있어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 유명 선수 한 명 있죠? 누구죠? 나달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네, 나달 선수가. 네, 그래서 그 삼촌 토니 나달 예전에 그 삼촌이 왼손으로 치라고 해가지고 왼손으로 지금 그렇게 나달 선수가 그렇게 됐죠. 나다리 선수. 나다리 선수. 네, 나다리 선수. 네. 근데 야구 선수가 손을 바꿔서 이제 반대로 던지는 건 봤어도 테니스 선수가 손을 바꾸는 경우는 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문 것 같습니다. 네, 드문 일인데. 그럼 보스 오픈과 동시에 열린 대회죠. 네덜란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로즈말렌 그래스코트 챔피언십 일명 리베마 오픈인데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네, 리베마 오픈은 네덜란드 스레르토겐 보스에서 열리는 ATP 250 대회인데요. 1990년에 ATP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었을 때 유럽에서 개최된 유일한 ATP 잔디 대회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윈블던 직전의 컨디션을 점검하기 위해 참가를 했었는데요. 2014년까지는 윈블던 바로 직전주에 마무리되는 스케줄이었는데
2015년부터 롤랑가로스가 끝나는 주로 스케줄을 옮겼습니다. 네, 올해 대회는 하차노프, 코르다, 그릭스푸어, 토미폴, 위고운베르, 알렉스 드미노 등 상위 랭커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결승전에 오른 코르다와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알렉스 드미노가 만났습니다. 경기를 리뷰해드리기 전에 먼저 그 잔디 코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클레이 코트는 거기 써 있잖아요. 가장 끈질긴 자가 승리를 쟁취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만큼 랠리가 길어지고 네네. 공이 느려지잖아요. 높이 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나달 같이 어떤 근성의 아이콘 같은 선수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잔디 코트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잔디 코트 하면 생각나는 게 폭신함이잖아요. 네네. 잔디 코트에서는요 몸을 날리는 플레이를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슈퍼샷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밸런스를 잘 잡는 선수가 좀 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알렉스 드미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발로 모든 코트를 커버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잔디 코트에서는 굉장히 공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수비력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드미노와 코르다도 그렇게 경기가 흘러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 테니스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수비보다는 엄청난 수비가 있기보다는 공격을 누가 더 잘했느냐. 네. 그 1세트에서는요. 그 코르다가 좀 뭐랄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스트로크 에러가 좀 겹치면서 6대2로 알렉스 드미노가 가져갔고요. 2세트는요. 알렉스 드미노가 막 몸을 날리면서 막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비가 몇 번 겹치면서 코르다가 좀 멘탈 흔들려요. 그래서 얼리 브레이크를 당했지만 다시 브레이크를 해내면서 2대2가 되고요. 공격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드미노랑 달리 코르다는 좀 뭐랄까요 몸을 살린다는 느낌? 힘없는 플레이 그런 게 일과 좀 겹치면서 2세트도 6대4로 우승컵을 알렉스 드미노에게 내주게 됩니다.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이제 네트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더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에 많이 대시를 하는데 알렉스 드미노가 로브를 정말 절묘하게 잘 올려놨어요. 그 코르다가 앞으로 갈 때마다 로브를 올려놨는데 그런 로브가 전부 다 들어가면서 알렉스 드미노의 9번째 우승컵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ATP 250 대회가 마무리되었고요. 두 개의 ATP 500 대회가 남아 있는데요. 런던에서 열리는 친치 챔피언십, 독일 할레에서 열리는 할레 오픈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와 2위가 이 대회에 각각 출전을 했습니다. 1위는 시너 할레 오픈, 2위 알카라즈는 친치 오픈에 참가했는데요. 먼저 할레 오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테니스 하면 윈블던 하면 페더러, 네. 페더러 하면 잔디 코트인데요. 또 하나 페더러는 할레 오픈의 최강자입니다. 무려 10회 우승과 3번의 준우승 기록이 있는데요. 2009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우승, 2014년부터 3년 연속 우승, 그중에 3번 우승에서는 2004년, 2008년, 2017년 무려 무실 세트 우승 이야. 등 할레 오픈의 역사 그 잡채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회는 놀랍게도 진지 모드 부블릭이 우승을 했습니다. 오, 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부블릭은 그 테니스를 좀 장난으로 치는 선수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어찌어찌 근데 4강까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진지 모드가 됩니다. 오. 올해도 그 두바이 오픈에서 그 루블레프랑 결승전 했었을 네. 때 굉장히 진지하게 테니스 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블릭이 우승한 날이 또 아빠의 날이 겹쳤습니다. 어. 아빠의 날. 예, 그래갖고 네네. 부블릭 아내와 부블릭 아들이 있는데 네. 똑같이 장난스러운 아들이 아빠가 우승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할레 오픈은 시너,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부블릭, 루블레프, 쯔베레프 등 쟁쟁한 선수가 모두 참여를 했고요. 미리 보는 윈블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윈블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다음 대회는 런던의 친치 오픈입니다. 윈블던이 열리는 런던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식 명칭 퀸즈클럽 챔피언십 일명 친치 오픈인데요. 이 대회의 역사를 보면 머리가 아프죠. 네. 무려 1881년부터 오. 시작이 되었고요. 그럼 1881년 무슨 일이 있었죠?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 조선이죠 일단. 아, 네, 일단 1882년 뭐가 갑신정변 갑신정변? 아닌가? 네, 패스. 헤이그 특사?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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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훨씬 전이고요. 네. 네, 친치 오픈이야말로 윈블던의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윈블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역사 때문입니다. 2023년 알카라즈가 친치 오픈 우승하고
윈블던도 이어서 우승을 했고요. 2021년에는 마테오 베르티니가 우승을 했는데요. 윈블던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2016년에 우승한 앤디 머레이는 같은 해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고요. 재밌는 건 이때 준우승을 한 선수가 캐나다의 라오니치 선수였는데요. 친치 오픈에서도 앤디 머레이에게 져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진짜 미리 보는 윈블던 같은 대회인데 친치 오픈에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는 누구누가 있죠? 네, 일단 알카라즈, 세른돌로가 1라운드에서 만나고요. 토미폴, 디미트로프, 코르다, 티아포, 무세티, 드미노, 홀거루네 등등 윈블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일단 티아포 안타깝게도 불운하게 부상으로 네, 리타이어했죠. 네, 리타이어를 했고요. 홀거루네 무기력하게 네, 바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죠. 아, 네, 바로 2대0으로 졌죠. 디미트로프는 굉장히 그 마나리노를 만나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ATP 측에서 알카라즈와 앤디 머레이가 그 네네네. 랠리 및 연습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한 게임 쳐드릴까요? 이런 느낌. 그 어르신도 나름 이제 그 잔디 코트에서는 방귀 좀 끼는 어르신이었는데 네. 알카라즈가 좀 이렇게 시험시험 설렁설렁 해가면서 하는 그 앤디 머레이도 아직 그 곤조는 남아 있더라고요. 잘 치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알카라즈 요즘 제일 잘 치는 선수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할레 오픈이랑 친치 오픈을 합치면 윈블던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올해 윈블던 우승 후보는 시너와 알카라즈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ATP 500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알카라즈가 우승한다 보면 또 우승 못할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네, 무난하게 이건 또 500 대회니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우승을 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우승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반대입니다. 왜요? 보통 선수들이 그러니까 물론 ATP 500 대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상금도 크고 포인트도 큰데 아무래도 윈블던에 정조준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티아포가 넘어지면서 이제 햄스트링 쪽을 그렇죠, 좀 부여잡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우승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게임을 뛰어야 되고 네. 그 잔디 코트가 또 비가 오거나 하면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잖아요. 근데 네. 넘어지서 다치기라도 하면은 윈블던이라는 큰 대회를 통째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몸을 사리는 신어는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을까. 근데 알카라즈는 설렁설렁 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거든요. 네. 알카라즈는 우승할 것 같고 신어는 적당히 치다가 적당히 지고 윈블던에 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영리하게 좀 전략을 세울 것 같다. 신어는. 그리고 제가 지금 잔디 대회를 지난주부터 친치 오픈 오늘 경기장까지 쭉 봤는데 그 티아포 선수가 부상하다는 것처럼 정말 부상 위험이 맞아요. 큰 대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봤는데 넘어지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한둘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부상 위험이 지금 엄청 걱정이 되는 잔디코트 대회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하드 코트에서 넘어지는 선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클레이 코트의 그 승부를 결정짓는 건 사실 그 슬라이딩이라고 해요. 네네. 휘비용택이 롤랑거리스에서 잘하는 이유는 여자 선수들 중에 특출나게 슬라이딩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트 커버리지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 상대 선수들을 쉽게 이제 이기는 건데 잔디 코트 같은 경우는 몸을 날리면서 어떻게 잘 넘어지느냐. 일단 푹신하기 때문에 넘어지긴 좋습니다. 근데 넘어지다 보면은 잘못 넘어지면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해서 넘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살짝 폭 안긴다는 느낌으로 넘어지는 반면 이제 티아포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육중한 친구들은 네. 우당탕탕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치는 거죠. 그냥 거의 뭐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자빠진다고 느끼면 되죠. 네, 선수들 다 자빠지더라고. 드미트로 네. 선수도 막 네. 넘어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상이 좀 걱정되는. 부상은 걱정이 되죠.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선수들이 윈블던 대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혹은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맞아요. 네, 안 돼. 특히 시너랑 알카라즈는 다치면 안 돼. 예. 왜냐면은 랭킹 1, 2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포인트 차이가 좀 나서 이제 그 1번, 2번 시드는 받을 것 같거든요. 둘이 만나면 윈블던 결승에서 만납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윈블던 결승전에 그렇죠. 보고 알카라즈와 싶죠. 시너? 네. 네. 그래서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 다치면 안 되니까 좀 몸 사려가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얼마 안 되는 소중한 잔디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6월입니다. 윈블던을 감상하시기 전에 어떤 선수가 잘할지 예측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더 테니스에서는 잔디 시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윈블던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